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책 527쪽이죠. 527쪽이고요. 3절. 그러니까 허가 신청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3, 4, 5, 6이 이제 건축 절차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줄에요. 그러니까 그 두 줄짜리 표에서 그러니까 금지된 거 하는 게 있죠. 공법.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하시게 되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죠. 행정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뭔가 부동산 관리를 할 때, 일을 할 때 관청에게 허가 등을 받아서 뭔가를 하는 거죠.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 하겠다. 국민들이 관청에 가서 수장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관청에서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800쪽짜리 책 도시군 기본계획, 액면 그대로 문서, 계획을 세우는 게 있고, 두 번째, 용도지역 등 해서 이 땅은 앞으로 이렇게 써라. 앞으로 이렇게 써라.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이지만 신도시 만들 거니까 거기다 도시지역을 정한 거죠. 그러면 도시지역에 걸맞게 써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공익사업을 하려면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죠. 공익사업 하려면 관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땅 손대는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죠. 건물 짓는 건축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 농전용, 농지전용 등이 있고, 다섯 번째,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죠.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뭐 잡자 할 때요. 투기잡자 그런 게 있죠. 땅 투기잡자는 이제 토지거래 그쪽은 이제 중개법 그쪽에 관련 부동산 거래 신고 그쪽에가 있고 주택에 대한 투기잡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똑같다고요. 개발행 허가 신청, 건축 허가 신청, 개발행 허가, 건축 허가. 개발행위 건축하고 나서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고 여기서는 말장난 뭐라고 하는 거고요. 사용승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허가 신청이 있고, 그다음에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는 거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는 거고요. 사용승인을 받고 이게 지금 3절, 4절, 5절, 6절로 되어 있습니다. 굵은 2번. 그러니까 사전에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허가 신청, 정식 절차의 시작이 허가 신청이잖아요. 이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 신청 할 수 있다, 확인 신청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아래 첫 번째 표에서요. 굵은 1번 아래 첫 번째 표가 7칸이라고 치죠. 7칸 중에 뒷부분 4가지가 정식 절차입니다. 허가 신청, 허가, 건축, 사용승인인데, 자 보자고요. 그러면 건물 짓는데 땅바닥이요, 손바닥이요? 땅바닥이 있어야 되죠. 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갖고 허가, 불허가를 때리는 거예요. 도면을 놓고요. 그러니까 도면이 이렇게 짓겠다는 도면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땅 사고 도면 떠서 허가 신청 넣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허가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불허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그 땅에서는 안 된다네요. 그러면 그 땅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 땅 팔고요. 새 땅 사서 허가 신청. 그러니까 도면 다시 만들어서 허가 신청, 불허가 떨어졌습니다. 뭐 하면 되고요? 그 땅 팔면 되죠. 새로 땅, 그러니까 도면 뜨면 되죠. 허가 신청, 불허가 떨어졌습니다. 뭐 하면 되고요? 그 땅 팔면, 동네에 중개업소 많잖아요. 땅 파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땅 가만 낮추면 잘 팔리겠죠. 아무튼 땅 팔았습니다. 다시 허가 신청, 불허가 났습니다. 뭐 하면 되고요? 그 땅 팔면 되죠. 다시 도면 떠서 허가 신청, 불허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0%라고요. 불허가 떨어지는 게,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떨어지는 게 80%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럼 20%가 허가고 10만 건의 건축하니까 50만 건의 건축허가 신청 가운데 40만 건이 불허가이고 10만 건이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 진행되는 거라고요. 시간도 돈도 워낙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자,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사전에 칠판 이쪽으로요. 이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A가 저쪽, 그러니까 B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B가 11번 땅을 갖고 있는데요. 그 첫 땅에다가 3층 학원을 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층 학원 된대요, 안 된대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담 신청, 그러니까 확인 신청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그러니까 어깨에 힘 빡 주고 뭐라고 하고요? 결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가 저 11번 땅에 3층 학원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려면, 그러니까 A가 대지를 사고
그다음에 A가 도면을 떠야 된다. 정식 도면 떠야 된다. 그러면 이게 소용없는 거죠. 대지 확보하고 도면 뜰 거면 정식 절차 들어가면 이제 저걸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뭐고요? 대지를 확보하지 않고 정식 도면도 아닌 상태에서, 즉 11번 땅이 B 소유인데 A가 나 11번 땅에 3층학원 지을 수 있는 거래요? 없는 거래요? 그걸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요.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 관청에서 저 공무원들이 조사 다 하고 막 아무튼 현장도 분석하고 등등, 현장 답사도 필요하면 하고 서류 다 400개 법 다 뒤져갖고 됩니다, 안 됩니다 대답을 해주겠죠. 그래서 아이고 그 땅은 근데 안타깝게 그 땅은 그건 3층 학원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A는 11번 산 적 없죠. 그럼 뭐 하면 되고요? 12번은요. 공무원 가서 또 다 조사하고 뭐 이것저것 법 다 따져보고 현장 답사까지 하고 안 됩니다. A는 뭐 하면 돼요? 13번은요. 공무원 가서 또 다 하고 한다고요. 안 된대요. 14번은요. 다 합니다. 네. 된다고 치자고요. 된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된다 하고 떨어진 것을 뭐라고 또 한다고요?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결정이 아니에요. 뭐 결정이라는 말을 쓸 거리는 안 되는 겁니다. 뭘 결정해요? 그냥 법에 보니까 됩니다. 금지된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해 준 거죠. 그러면 그 된다고 받았으면 이때부터 해서요. 이제 도면 뜨고 땅 확보하고 정식 도면 떠서 정식 절차 들어오면 되는 거죠. 몇 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오라고요? 2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 법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2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만, 이 결정이라는 단어에 빠지지 마시고요. 사전에 뭐 전에요?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정식 절차의 시작이 뭐예요? 건축 허가 신청이죠. 건축 허가 신청 전에 상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결정 신청, 사전결정이 나면 2년 안에 대지 확보하고 도면 떠서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면요. 도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표에서요. 뭐 외우자는 건 아니고 그냥 정식 도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보기 위해서요. 그 두 번째 표의 첫 번째 칸, 사전결정 신청 때 도면은 건축계획서 배치도 나 요거 찍고 싶어요 하는 거죠. 허가 신청 때 정식 도면이 들어가는 거죠. 건축계획서 배치도에다가 평면도, 윗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에다가 이런 시방서를 보았나? 시방서까지 해서요. 다음에 실내 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공벽도 등등등을 다 정식 도면을 넣어서 허가 불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하나, 둘, 셋, 넷, 5줄이요. 토지 매입, 도면 작성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둘째 줄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내용은 저런데 지금 사전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528쪽 아세요. 작은 1번 끝에 허용되는지 된대요, 안 된대요. 2번 둘째 줄 끝에 건축물의 규모 3층짜리 1000제곱미터짜리 된대요, 안 된대요. 3번 신청자가 고려될 사항,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요? 등을 알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인의 심의와 그다음에 어찌고 법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가 자신이 있으면 소용없이 돼. 그냥 바로 정식 절차 들을 수도 있죠. 또 지가 자신 있으면 이때 안 물어보고 이 중간에 와서 여기서 심의, 여기서 검토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 다 해놓고 와서 땅 사고 도면 떠서 넣었는데 여기서 심의에서 부결, 아니면 검토에서 부결 나버리면 소용없게 되잖아요. 미리미리 요거 하기 전에, 즉 요 과정에서 심의나 검토에 대해서 미리 처리가 되면은 안 된다고 하면 그 대책을 세우거나 다른 땅을 알아보거나 그럴 수도 있죠. 미리 물어볼 수 있다. 또 동시에 신청, 미리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또 같이 요거 된대요, 안 된대요 함께 같이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건축 허가에 대해서요.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이제 허가권자의 기본 사항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건축물이요. 아무튼 뭐가 좀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 갖고 시험 나오질 않았는데 바로 옆쪽에 있군요. 529쪽에 굵은 2번 분양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심의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심의 없이 보통 허가권자가 허가 불허가 처리하는 게 대부분인데 분양 대상 지어서 지가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팔아먹는다고요. 또 통째로 파는 것도 아니고 썰어서 팝니다.
통째로 양도, 통양도 아니고 썰어서 양도, 분양한다고요. 복잡해질 수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위에 심의를 거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가 자신 있으면 이때 그냥 들어와서 이때 돼서 심의 거쳐서 통과하면 다행이고 이때 가서 부결하면 아이씨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고 미리 물어볼 수 있고 하는 거죠. 교통 영향 평가서요. 먼저 대표적인 예로 어디 뭐 백화점을 짓습니다. 백화점 짓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교통량이 엄청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사전기준 시정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 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 환경관세장과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 대규모면 그쪽 법에 따라서 정식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거고요. 대규모가 아니면 소규모면 이쪽에서 허가권자가 그쪽 환경 쪽 관청과 협의를 한다. 동그라미 4번 허가권자가 사전결정 통지하면 다음 허가를 받거나 신고협의한 것으로 본다. 1번 국토교육법 개발행 허가, 2번 산지관리법의 산지전 허가 등, 3번 뭐 보전산지 도시적 또 보전산지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되죠. 도시지역에 있으면 손댈 수 있습니다. 작은 3번 농지법의 농지전용 허가 등등 4번 하천조명 허가가 있습니다. 역시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한 것으로 본다가 뭐예요?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앞에 그러니까 뭐 요때 같이 넣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도 있었고 지금 4가지 땅 손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서류도 같이 넣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다. 먼저 동그라미 5번 뭐는 이제 똑같이 이어지는 동그라미 4번 5번 이어지는 거죠. 원스톱 서비스 하려면 서류를 내야 되고 서류를 받았으면 그쪽 해당 관청과 관청에서 서로 협의를 하는 거죠. 동그라미 7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을 받으면 입지, 규모, 용도 등을 결정해서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린다. 뭐 외울 건 아니고요. 뭐 그냥 그 정도 내용입니다. 11번 땅에 3층 학원 됩니다? 안 됩니다. 입지 11번 땅에 용도, 학원, 규모 3층짜리 됩니다? 안 됩니다? 를 알려주는 거죠. 동그라미 8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정식 절차에 들어와야 되며 뭐라고 하고요?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죠. 사전결정 통지받았다고 건축할 수는 없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다. 두 번째 거로는 빼고요. 사전결정 됐으면 그러니까 법이 계속 바뀌니까 한참 지나기 전에 2년 안에는 정식 절차에 들어와야 된다. 2년 지나도록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요거 사전결정 해준 거 꽝 된다. 새 법에 맞게 새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땀 흘려 일을 쓰겠다. 아주 중요한 제도이죠. 그래서 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529쪽에 굵은 2번 분양대상 건축물은 아까 설명드렸죠. 특별한 거는 분양대상 등등 몇 가지는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뭐 사전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때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뭐 나온 적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네, 다음 장 와서요. 그러니까 531쪽이죠. 굵은 3번 대지 소유권 확보와 그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보셨던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보시죠. 그 건축허가 시청 건물 짓는데 손바닥이요, 땅바닥이요? 땅바닥이 있어야 되죠. 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겁니다. 아니, 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땅 없이 건물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무슨 하울의 움직이는 섬인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러니까 대지 당연히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지 확보하지 않았어도 허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중간에 그러니까 대지를 다 확보할 수 있을 거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지 100% 확보하지 않았어도 허가 신청 받아주고 그다음에 허가를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보시자고요. 뭐 이 표는 여러 번 반복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표는 아실 수 있고 첫 번째 표에서요. 표가 지금 531쪽에 3개가 있죠. 첫 번째 표, 첫째 줄. 그러니까 민법에서 그러니까 5칸 중에서 첫 번째 칸 민법에서 매매 교환 강제로 돼요? 안 되죠. 강도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 합의, 쌍방의 합의, 100%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건 민법 얘기고 첫째 줄이요. 공법에서 그리고 또 민사특별법에서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게 있죠.
또 첫째 줄,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에서요. 공법에서 강제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칸요. 다수의 사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강제 매수가 뭐고요? 매도 청구. 이제 집합건물법이나 도시정비법 여러 군데 있고 두 군데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칸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익 뭐 몇만 명 거요. 한 방에 싹 그러니까 강제 매수할 수가 있죠. 수용이죠. 신도시 건설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 요건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고 민간은 수용할 때 요건이 필요하다. 다음에 네 번째 칸요. 강제 교환이 있죠. 그러니까 토지 교환이 뭐예요? 환지이죠. 그러니까 환지는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환지하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개발법에서 중요한 내용이었고 다섯 번째가요. 토지 건축물 대신에 토지 건축물로 교환하는 게 그게 뭐예요? 도시정비법이죠. 환권 관리처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다섯 번째 칸에 셋째 줄을 보니까 쎄 하나 둘 셋 박삼돌인 거죠. 쎄 하나 둘 셋 박삼돌입니다. 뭐 재개발 조합 만들려면 그러니까 4분의 3, 2분의 1.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재건축 4분의 3, 3분의 2. 그다음에 재건축 4분의 3, 4분의 3이죠.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는 세 번째 표를 복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세 번째 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주택법에서 보겠습니다만 주택법에서 그러니까 주택법도요. 세 번째 표요. 그러니까 넷째 줄을 보면 6칸이죠. 역시 원칙 첫 번째 칸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아파트 지어서 팔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째 줄 소유권 확보하지 않았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뭐 5가지 경우가 있게 되고 그것을 받아온 게 그러니까 건축법입니다. 이제 건축법이니까 두 번째 표를 보시죠. 건축법이요. 그러니까 대지 소유권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칸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왜요? 건축할 때는 다 확보할 거니까. 그 두 번째 표에 다 6칸이죠. 두 번째 칸. 그러니까 100%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기초한 권능,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사용권을 갖고 있으니까 잔금만 치르면 소유권 다 넘어오는 거죠.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뭐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은 안 된다. 이건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100% 사용권이 있는데 땅 주인 지금 따로 있고 사용권 가진 애가 있고 또 뭐 대리가 있고 또 뭐 무권 대리, 유권 대리가 있고 또 뭐 사기가 있고 선순위, 후순위가 있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건물 한 사람 것도 아니고 100사람이 구분 소유하고 있고 등등등. 그렇게 재밌는 건 민법 가서 하시고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뭐 이런 것들은 민법 가서 하시고 노가다 공법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이고 복잡해요. 아몰랑 인 거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칸에요. 그러니까 쪽수 5분의 4, 그다음에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5분의 1 미만, 5분의 1 미만 그 사람 걸 강제 매수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공익사업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거죠. 소수의 사익에 희생을 요구한다. 매도 청구. 그래서 이제 이게 아래 매도 청구로 이어지게 될 거고요. 다음에 네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주상복합을 짓습니다. 그럼 그건 주택법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되죠.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요. BQR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허가 신청을 넣었어요. 관청에게 넣었는데 그러니까 뭐 땅이 소유권이 없어요. 에이, 곤란하시지. 땅도 없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P가 그러니까 Q한테 사기로 했어요. 아 나도 돈만 있으면 아무튼 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Q가 누군데요? 아 그게 관청이에요. 아 그럼 관청한테 전화해보면 연락해보면 되죠. 관청에 연락해서 Q 관청 쪽이죠. P한테 팔기로 했어요. 아 예 팔기로 했고 잔금만 들어오면 끝이에요.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잔금만 치르면 끝이니까 대지 소유권 확보에 아무 문제가 없죠. 3자 확인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그 집합건물법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용 부분의 변경.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가 100이 필요하고 100 이상. 그다음에 주차장이 200 이상이 필요하다고 치죠. 어린이 놀이터 150으로 지었고 주차장 그러니까 220 지었습니다. 주차장 꽉 차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를 100을 뺏었을 수는 없고 어린이 놀이터 100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린이 놀이터 지금 현재 150이 있으니까 그중에 30만큼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 법 어긋나는 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뭐 그리고 기타 다른 내용 빼고 본다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공용 부분 변경
대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주차장 220 말고 주차장 30으로 더 하려고 하는 주차장 땅은 지금 없잖아요. 땅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땅이 있어요? 어린 놀이터 여유분이 있는 거죠. 그 여유분 50 중에 30만큼을 그러니까 지금은 주차장 땅은 아니지만 주차장 땅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았어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요 나머지 땅에 대해서 뭐로 가게 된다고요? 매도 청구로 가게 되는 거죠. 매도 청구 대상자와 3월 이상 협의해야 되고 매도 청구니까 당연히 합의에 의한 가격 시가로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땅주인한테 연락 안 되면 주리상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30일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 토지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이제 다 설명드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대지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대지소유권 확보하지 않았어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 왜요? 다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가 작은 1번 사용할 수 있는 권은 분양 목적 공동 등을 제외한다. 2번 셋째 줄 공유자 수의 80% 이상 5분의 4 이상. 그 다음에 지분 합계 80% 이상 5분의 4 이상. 작은 3번 주택법의 주상복합. 작은 4번 국유지 공유지 관리청 다른 기관 행정청이죠. 이게 확인한 경우. 5번 공용부분 변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4, 5, 6은 앞에 표에서 말씀드렸죠. 됐고요. 허가 신청 과정이죠. 허가 신청 대지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대지소유권 확보하지 않았어도 허가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계속 허가 신청 과정이죠. 굵은 4번 초고층 고층 초고층 30층 50층 있죠. 안전 영향 평가 후 건축허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그 건축 아무튼 됐습니다. 시험 나온 적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굵은 5번 이것저것 다 합쳐서 허가 이제 서류 다 갖추고 절차를 밟아서 허가 신청에 들어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다음 쪽 와서요. 535 아까 했던 거죠.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는 날부터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효력상실. 아까 심의 땡겨받은 사람도 2년 내 허가 신청 들어와야 된다. 제4절 건축허가가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가 3번 건축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등 23개 관련 법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 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서류를 낸 거고 관측끼리 서로 협의하는 거죠. 문서 보내서 저쪽에 답변서를 받는 겁니다. 그럼 날짜 같은 경우는 생략하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건축 중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은 변경하려면 그 절차 그대로 받아야죠. 그래서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허가받은 것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변경허가, 신고한 거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한 예외 있는데 초점 아니고요. 다음 쪽 동그라미 6번 아까 관계자 책임자 변경 개똥이가 나는 빵에 안 가요. 저놈이 가요. 책임자 변경 건축관계자 변경할 때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아래 그림은 앞쪽에 동그라미 앞쪽 가지 마시고요. 이 그림이 뭐예요? 원스톱 서비스이죠. 그림이 옆으로 5칸이라고 치면 5번째 칸 건축허가증을 교부하면서 23개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원스톱 서비스. 첫 번째 칸에 개발이 허가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내고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두 번째 칸 허가권자가 세 번째 칸 그 개발이 허가권자 등과 협의를 하는 거죠. 됐습니다. 제5절 이제 건축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으면 그 다음 뭐라고요? 건축을 하겠죠. 굵은 1번 착공신고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양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허가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에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공사 착수하기 전에 사전에 착공 신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격가지로 옛날에 나왔는데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그 날짜는 초점 아니고요. 남쪽 보시죠. 그러면 착공 신고를 하는 이유는 뭐겠냐고요. 지금 보시죠.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이쪽 정식 절차는 아시니까 지우고 가면 허가 받은 다음에 착공을 하는 거, 건축을 하는 거죠. 허가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는데
이게 정식 절차인데 그 전에 뭐 거쳐서요? 착공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착공 신고 대상이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죠. 그러면 남은 거 뭐예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도 아닌 공작물이 있고 그런데 얘네들은 애당초 거리가 아닌 거잖아요. 공작물 마당에다 작두기 꽂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것도 아니고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뒷땅에다가 경비초소 하나 세우는 거라고요. 그런 거 초점 아닌 거죠. 그걸 뺀 어지간한 것들은 착공 신고를 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그러니까 기본 건축물 다요.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중에서 허가받는 것, 그 뭐예요? 도시공객시설이나 예정지에 짓는 거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당연히 관청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착공 신고에 대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허가받고 얼마네? 그런 거 없고요. 건축하기 얼마 전?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뭐 달라고 그런 제도가 있냐고요. 다음 쪽 보시면 537쪽에 첫째 줄에 건축 허가, 그다음에 착공 신고, 그다음에 건축하는 게 있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첫째 줄표 두 줄짜리 첫째 줄이요. 운전면허 100명 땄습니다. 그러면 차 100대가 다녀요? 아니죠. 100대가 다닐 수는 있죠. 잠재적 가능성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운전을 하려면 두 번째 칸 뭘 받아야 돼요? 가입해야 돼요? 등록된 자동차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70명. 그러면 70대가 다닐 수 있구나 라고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70대가 항상 다녀요? 아니잖아요. 어느 사람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 뭐 외국에 출장 가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닐 수 있죠. 실제로 다니는 건 몇 대가 다닐 수 있는 거고요. 60대가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라고요. 표 첫째 줄이요. 공인중개 합격이 100명입니다. 그러면 중개업소 100개가 생겨요? 아닌 거잖아요. 그 중에 뭐 하고요?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요? 70명. 그러면 중개업소 70개가 생길 수 있구나. 근데 70개가 항상 다 열려 있어요. 어느 사람 단속 나온다네. 그럼 우리 놀러 가자. 놀러 간 사람도 있고 등등등 이 있잖아요. 문전개는 60개만 있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고요. 잠재적 가능성이 100, 실제적 가능성이 70. 그러면 실제로 60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잡자고요.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100 갖고 정책을 세울 수는 없다고요. 100은 잠재적 가능성이고 70이 실제로 보면 갈 수 있는 거구나. 70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100, 70, 60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실제적 가능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착공신고였고요. 양과로 2번 특수구조 건축물은 심의 후 착공해야 된다. 특수구조 시험 나온 적 없으니까 외울 건 아닙니다만 동그라미 1번, 작은 1번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그런 보, 차양 등 외벽 중심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외팔보, 외팔이잖아요. 돌아온 외팔이. 아무튼 외팔이잖아요. 아무튼 캔틸러버라고도 합니다. 뭐 그런 거죠. 걱정되잖아요. 끝에 닭줄기 3마리 앉으면 뚝 부러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걱정됩니다. 2번 기둥 사이 20m 이상. 기둥에 아무것도 없이 20m 이상. 걱정되잖아요. 볼을 얹긴 하는데 푹 가라앉아 버릴 수 있죠. 그런 것들이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그 동그라미 2번 이하 절차 생략하고요. 그런 것들은 일정한 뭔가 특별한 거니까 걱정되니까 뚝 부러질 수 있고 뚝 부러질 수 있으니까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인데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5538 굵은 2번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음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이제 착공신고는 이제 3가지의 경우에는 착공신고해야 된다는 게 있고, 여기는 예치금입니다.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예치금을 묻어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그림 보시죠. 538쪽 굵은 2번이요. 국민 누구라도 법 지켜야 되죠. 여기서 지켜야 될 건 빨간불 때 건너지 말자가 아니라 유해 방지 조치. 공사를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중단할 수 있잖아요. 중단했으면 울타리 치고 지나가는 아이들 다치지 않게, 또 들어와서 놀다가 쇠바퀴에 다치지 않게 울타리 치고 등등등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위반했다고요. 유해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처벌은 처벌이고
그걸 벌금 때렸어요. 그걸로 끝나고 애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다치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유해방지 조치를 하라. 명령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주 책임이라도 유해방지 조치를 해야죠.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건축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네가 안 하면 공무원들 우리가라도 대신 하겠다. 대신 집행하겠다. 뭐로 가야 되고요? 대집행 가야죠. 대집행 절차는 계고, 통지, 대집행, 비행징수. 지금 법도 위반하신 데다가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대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고장 날리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들어갑니다. 통지서 날리고요. 그다음에 그 정해진 시간에 가서 대집행 하는 거죠. 울타리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 치는데 500만 원 들었어요. 그거 우리 세금으로요? 이 사람한테 받아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제깍제깍 잘 내겠어요? 안 낼 거잖아요. 걱정되잖아요.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두세요. 문제 없으면 돌려드려요. 문제 생기면 그 돈에서 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치금, 보증금이죠. 누구한테요? 예치금.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공사비의 몇 %를 묻어두게 할 수 있다고요? 1%를 묻어두게 할 수 있다. 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문장은 읽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점점점 중에서 두 번째 점. 위 건축주에서 토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예치금이 뭐예요? 보증금, 예치금.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주세요. 못 믿겠다 꾀꼬리.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 뻐꾸기. 근데 뻐꾸기가 그 탕난을 하고 그래갖고 좀 그러긴 한데요. 아무튼 그 남의 집 그 새 이름 그 알고 까먹었습니다. 그 남의 집 들어가서 거기다 알을 낳으면 그 새끼가 막 나와서 그 이제 거기 있던 다른 새끼를 밀어내고 지가 이제 다 받아먹고 그리고 이제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오고요.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믿을 수 있다 뻐꾸기. 뻐꾸기는 돈 묻을 필요가 없죠. 공적부채는 돈을 묻지 않습니다. 공적부채는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다 됐고요. 다음에 539쪽에 굵은 3번 공사 시공.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시공을 하면 되죠. 건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시공 가지고 나온 거 없고요. 다음에 다음 쪽 와서 굵은 4번 건축 자재, 제조 및 유통 관리.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철근을 뽑아서 엿받고 먹고, 그러니까 철근 16개를 넣어야 되는데 8개만 집어넣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또 철근을 갖다 넣었는데 이상한 짝퉁 짜가, 그러니까 이상한 철근들을 갖다 꽂아 놓으니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건축자재도 잘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온 적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542쪽 와서요. 공사감리가 있죠. 공사감리요. 먼저 542쪽의 첫 번째 표. 그러니까 둘째 줄, 두 줄짜리 표에서 둘째 줄. 관청이 감리자를 집어넣는 것도 있고, 행정청, 개인 행위자가 감리자를 집어넣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덩어리가 큰 공익사업이죠. 그래서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네 번째 칸, 건축법은 사익사업이고 소규모도 있죠. 그래서 원칙, 건축주가 감리자를 정하는 겁니다. 누구요? 아무나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요건만 되면 됩니다. 지 사촌이든 고등학교 동창이든 관계없어요. 건축주가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곧 보실 건데 더 작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건축주가 돈이 좀 모자란다고 감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집어넣는다. 곧 보겠습니다만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무슨 시 무슨 구가 있다고 치자고요. 아무튼 무슨 시로 하죠. 무슨 시 거기 자격증 간 사람 3명 정해서 아니면 5명 정해서 그러니까 요 10건은 아주 소규모 건축물이 돼요. 10건은 개똥이 당신이 감리 좀 하셔. 그다음에 그 다음 저쪽 10건은 소똥이 당신이 좀 하셔. 할 수가 있다고요.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칸요. 주택법의 경우에는 사익사업이지만 한 번에 30채 이상 1000세대, 5000세대 아파트 단지죠. 그래서 덩어리가 크니까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사업계획 시행권자가 감리자를 집어넣는 거고요. 또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감리자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표요. 건축법에서 누가 감리자를 정하는가?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 건축주가 정한다.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아주 소규모 건축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허가권자가 정한다. 셋째 줄은 생략합니다. 나온 적 없습니다.
543쪽에 9근육번 건축 관계자 등이 있죠. 에 대한 업무 제한. 뭔가 뭐 나쁜 짓 하면 다음 쪽 와서요. 544 둘째 줄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등이 있습니다. 뭐 됐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545까지 오셨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건 났으니까 지우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하는 거였죠. 그다음에 이제 건축이 다 끝났으면 뭘 받게 되고요. 사용 승인을 받고 쓰게 되는 거죠. 사용 승인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잠깐 쉬고 6절 사용 승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